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 제거하셨다면 모든 비용에 대한 일체 비용을 실손의료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속의 보험금, 위와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검진이나 이상징후를 통해서 개인적인 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용종이 조그맣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종은요, 우리나라 국민의 성인 남성 30%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때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제거했을 때 보험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점막에 그냥 조그맣게 돌출된 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폴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용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비종양성 용종이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용종은 바로 선종성 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손의료비를 보시면요, 발생한 의료비에 따라서 실손의료비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가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셨을 때 그때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국가검진을 통한 검진 목적이라면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약관상 건강검진은 제외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후미부를 보시면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목적이 아닌 용종 제거 비용은 추가적으로 실손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상징후로 인한 검사, 자발적인 검사가 아니라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했을 때 그때 검사 비용과 추가적으로 대장 용종 수술비 비용까지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전기나 저온 올가미로 제거를 하시거나 포셉을 이용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술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는 크게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을 해야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수술의 정의를 보면요, 여기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이거는요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 동일한 지급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차이점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약관상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 그거 이외에는 보상하겠다, 이런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항목만 쭉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다, 열거주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예 용종 수술비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종 제거를 하셨고요, 이거를 수술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거절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유선상으로 해왔습니다. 그 문자로 보험금 청구 지급이 안 된다고 연락을 받으셨대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 네네. 지금 그 소견서 보시면은 그냥 요거 제거만 하셨다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거 그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 그 절제나 절단 됐다는 내용이 있으셔야 되고, 근데 용종 제거는 따로 질병수술비에 해당이 안 되세요. 과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보겠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자, 치료를 목적으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죠. 그러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기구를 사용하여 전기, 저온 올감이나 포셉을 이용해서 기구를 사용했죠. 그리고 생체,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살아있는 조직이고, 생체고요. 절단, 절제, 기구를 이용해서 떼어냈습니다. 그럼 그거는 절제와 절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술의 정의에 부합을 하고요. 질병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쭉 보상하지 않는 사항들을 나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대장 용종을 제거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결장,
용종 절제술은 2종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지급해라 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심사자한테 요청을 했더니 심사자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번 거 지급 처리해 드렸고.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은요. 대장 내시경을 하시다가 결장 내에 발견된 용종 제거 수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다만 직장에 발견된 용종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직장 또는 항문 질환은 제외한다고 기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는 지급받기 힘든 것이고요. 종수술비는 여전히 결장과 직장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제거한 거는 수술비가 지급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 검사를 위해서 일부분을 제거했을 때 그걸 생검이라고 합니다. 생체 검사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술비를 과연 지급을 할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은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과증식증이 있어서 생검을 하였습니다. 생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고객님께서는 설사와 구토로 인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그마한 과증식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분만 절제를 해서 조직검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생검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험금에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이렇게 답변이었습니다. 그 수술비도 같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요. 수술비는요. 이거 생검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세요. 예. 이건 수술에 해당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거 사유 좀 팩스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부지급 사유. 그거 근거로 해서 청구 좀 해보려고요. 일단은 모든 수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진단이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네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약관에 의료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 약관이 의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상하는 사항의 부합이 항상 일치가 되셔야 돼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은 약관상에 규제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과증식증이 생겼잖아요.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요. 포셉을 이용해서 일부 절제를 했죠. 사용하였고요. 생체, 살아있는 몸이죠. 죽은 몸을 떼낸 건 아닙니다. 절단 및 절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절단 및 절제 앞에 전체 절단, 전체 절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 약간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러 조건으로 해석이 된다면 저희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절제와 부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부분만 절제와 절단을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그 어디에도 대장 용종은 제외합니다 라는 문구가 써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분류표 상에 적혀 있습니다.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생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수술비는 지급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은 질병수술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고요. 거기서 답변입니다. 김규범 설계사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회신 나왔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처리해드리고요.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린 생검 제외 약관이 손해보험에도 있습니다. 질병수술비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진단을 위한 수술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병수술비조차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암 진단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제거한 이 대장에서의 용종, 그게 만약에 선종성일 경우에는 5에서 10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80%가 선종성 용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때 그 용종이 계속 성장을 해 나가서 대장암까지 발병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시경 검사를 받고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요, 의사분은 조직 검사를 위해서 병리과에 넘겼다고 해요. 이 검사 결과를 나중에 받으러 오라고 알려주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결과를 받기 귀찮아서, 혹은 또 한번 내원하기 귀찮아서 뭐 전화상으로 받거나 혹은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요, 여기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지아, 저등급 이형성이라고 판정이 되면 상피내암, 유사암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지아, 고등급 이형성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관상 선암으로서 상피내암 진단비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급에 대한 기준은 뭐 종양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본인이 저등급 이형성인지 고등급 이형성인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 용종은요, D12K63 양성 종양과 폴립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까처럼 고등급 이형성이 발생하게 되면 진단명이 상피내암, 제자리암 코드로 변경해서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나가서 유사암이 아니라 일반암이 지급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경내분비 종양, 유암종, 카시노이드,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되는데요, 경계성 종양은 말 그대로 경계입니다. 암 같지도 않은데 암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경계성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현미경적 소견에 따라서 진단명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진단명이라는 거죠. 요거는 보통 그레이드 1, 2, 3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등급 1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cm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 등급 1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보통 등급 3 정도 이상이 되셔야 일반 의사분들께서는 악성 종양으로 판단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양, 그 조직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3 이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아 대장 내시경, 오늘은 대장 내시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손 의료비 일반 검진으로 받았을 시에는 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상 소견으로 인해서 추가 검사를 받았을 경우엔 추가 검사 비용은 지급합니다. 두 번째, 이상 징후로 인해서 자발적이 아닌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 제거하셨다면 모든 비용에 대한 일체 비용을 실손의료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수술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수술비는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가 있었습니다. 해당 수술비를 각각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단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직장은 재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용종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생검 수술비, 조직 검사를 위한 생검을 했을 때 수술비 일부 지급은 가능합니다. 질병 수술비는 지급을 하고요. 단 약관상에 진단 목적의 생검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야 되겠죠. 그 유사암 진단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지 상에 고등급 이형성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유사암 진단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등급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의사분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약관까지 고려해서 진단명을 코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에 따라서 보상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생활 속의 보험금 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